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친아버지인 가난한 아버지는 좋은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연구 과정을 마쳤지만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고, 부자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지만 하와이 최고 갑부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자선단체에 엄청난 돈을 남겼다. 매우 유명한 책인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근 헬조선이라는 말을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헬조선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간의 배려, 이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출산율 하락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다라는 인식이 20, 30대 젊은 층에게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헬조선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인식 역시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제가 태어난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 또는 희망찬 미래보다 최악의 출산율, 최악의 실업률, 희망퇴직, 헬조선 등 항상 부정적인 세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듣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은 초, 중, 고 12년 동안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이것만 교육받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사회의 부속품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죠. 경제에 대한 교육은 완전히 전무할 정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유튜버 나부랭이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겠냐 싶지만서도 나름 또래들에 비해 자산을 그래도 조금 형성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경제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현재는 만료된 이전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그 만료된 정보를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에 대한 관념은 높은 확률로 자녀에게 그대로 세습이 된다. 제가 본 대한민국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특징 3가지입니다. 부자 아빠 특징 첫 번째, 굉장히 도전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 확률이 있음에도 부자 아빠들의 공통된 특징은 일단 도전해보고 판단하자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도 남들이 투자를 잘 하지 않으려 할 때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대출, 즉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박살나고 있을 때, 즉 남들이 안 사려 할 때 들어가죠. 항상 남들이 안 들어가려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아빠 첫 번째 특징은 안전지향적 성격이죠. 대출을 일으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슨 놈의 대출이야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식을 한다고 하면 무슨 놈의 주식이야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하죠.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그 좋은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열심히 저금을 해서 돈 모으는 게 최고야 라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부자 아빠 두 번째 특징은 행동주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최근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직장 동료들이 김선태 주무관이 잘 나가니까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상 여러분 주변에서도 엄청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 하지만 실상 이렇게 말을 뱉은 100명 중 1명조차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들은 말만 하지 않고 즉시 바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 100회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내 영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구상하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구나 카우나 유튜브 다 하네, 나도 해볼까? 라고 말만 수백 번 하고 100명 중 99%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다시 시청자 모드로 돌입하죠. 가난한 아빠 두 번째 특징은 이론주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TV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 일단 저명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에 대한 팩트 체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알바를 한다고 하면 무슨 알바야,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이득이야 하면서 자녀를 무한정 학원 뺑뺑이를 돌리죠. 그러면서 본인은 자녀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고 소파에서 누워서 TV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시험을 엄청 많이 봅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나의 지식 수준이 올라갔다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달고 삽니다. 내 친구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 아빠의 세 번째 특징은 긍정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34평 40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부자 아빠들은 저렇게 비싼 40억짜리 집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의문을 갖죠. 그리고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라고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아빠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기본 패시브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비싼 아파트를 보면 진짜
그들이 산 세상이네, 죽을 때까지 못 사겠구나 라고 1초의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그리고 난 저런 집 살 돈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 사는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좋은 곳 사네, 부동산 투기꾼들 난 저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위와 같은 단언으로 그들의 사고는 즉시 멈추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우리 세대는 끝났어 입니다.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철저히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입장입니다. 빈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나의 자녀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부의 세습 중 제일 무서운 점은 물질적 부의 세습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적 부의 세습이 훨씬 강력하고 무섭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최대한 회사에서 끝까지 버텨라, 대출받지 마라, 저금만 꾸준히 해라, 무슨 유튜브를 한다 그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불로소득은 나쁜 거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값진 돈이다, 인구 감소 시대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거라, 주식하면 호적 팔 줄 알아. 이러한 말들은 자녀의 생각, 즉 사고의 확장을 즉시 멈춰버리게 합니다. 유교적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부모에게 대놓고 반박하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말에 순응하다가 사고가 아예 멈춰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는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 때문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면 인생 끝났다, 이놈의 헬조선은 답이 없는 사회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며 심지어 자신들의 부모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연애, 스포츠 기사 보거나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나게 쇼핑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 시간들은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정말 황금 같은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의 이 황금 같은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주 4일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 4일째 한다고 하니까 신나시나요? 주 4일째 도입으로 어떤 여가 활동을 보낼까부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부자 아빠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요리 사업가 백종원 씨는 진짜 TV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등 안 나오는 데가 없고 또 본인의 사업도 하느라 말 그대로 100명의 백종원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엄청난 활동력을 자랑을 해서 백종원의 100이 숫자 100을 뜻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난 부자가 되면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실상 보면 오히려 부자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더 바쁘게 삽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부자로 살고 싶으면서 부자가 되려는 행동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부모님 탓만 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두 존재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아빠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아빠인가요?